일반 객실을 예약해도 스위트 객실을 주는 호텔이 있다고요? 작년 12월 오픈한 그랜드 하얏트 제주. 호텔 크기도 높이도 객실 넓이까지도 제주도에서 가장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실제 투숙해보고 느낀 장단점은 무엇일지 오늘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제주공항에서 10분, 택시비 6,000원 거리에 있는 노영호 거리에 63빌딩 1.8배 크기의 제주 드림타워가 있습니다. 높이 169m, 38층 높이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한 이곳을 찾아간 이유는 신상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있기 때문인데요. 2020년 12월에 개장한 호텔은 총 1,6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하얏트 그룹 호텔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객실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 거대한 규모는 호텔 입구와 로비만 봐도 느낄 수 있는데요. 요즘 오픈하는 호텔들의 로비와 체크인 카운터는 점차 작아지고 1층이 아닌 호텔 상층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전통 특급 호텔과 같이 거대한 1층 로비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체크인 카운터가 몇 개인 건가요? 투숙객 입장에서 붐비지 않는 호텔 로비와 체크인 카운터는 무조건 환영입니다. 은은한 조명에 구석구석 꽃과 그림, 조각들로 꾸며놓은 로비는 화려하기보다는 단정하고 차분한 그랜드 하얏트 특유의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객실 구조는 심플합니다. 1,600개의 객실 중 1,467개의 객실이 스탠다드 객실, 나머지 100여 개의 객실만 스위트 객실인데요. 객실 대부분이 차지하는 모든 스탠다드 객실은 최대 4명까지 투숙 가능하고 크기도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하실 때에는 침대 종류와 뷰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트윈룸이 킹룸보다 비싸고 당연히 시티뷰보다 오션뷰가 비쌉니다. 스위트는 그랜드 스위트, 프리미어 스위트, 코너 스위트, 그리고 최상위 객실인 디플로매틱 스위트와 프레시덴셜 스위트까지 총 5종류가 있습니다. 객실로 가는 복도는 붉은색 카펫과 반거울 형태의 벽면 덕분에 오히려 로비보다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드디어 제가 묵을 객실은 20층 스탠다드 오션뷰 객실에 도착하였습니다. 객실에 들어서면 스탠다드 객실인데도 왜 이렇게 복도가 길지라고 느껴질 만큼 긴 복도가 나타나고요. 그 끝에 침실이 있습니다. 호텔 방문 전 확인한 호텔 크기가 일반 스탠다드 객실치고 너무 커서 예상은 했지만 실제 보니 객실이 정말 컸습니다. 넓이도 넓이이지만 객실 층고가 높고 한쪽 벽면이 2.7m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시원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침대는 시먼스와 하얏트가 함께 만든 뷰티레스트 하얏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 머리 부분을 감싸는 디자인이 JW 메리어트 서울이 생각나기도 했는데 그보다는 더 넓게 펼쳐져 있고 높이도 낮아서 부담이 되는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붉은색 원형 패턴이 인상적인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곳을 제외하고 바닥은 대리석과 목재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카펫과 색깔을 맞춘 심플한 협탁이 양쪽에 있고 무드등도 분위기 있네요. 침대 옆으로는 널찍하게 소파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2인용 소파는 물론이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별도 의자가 있어서 편하게 기대어 경치 보기 좋습니다. 제가 투숙한 오션뷰 객실은 멀리 제주바다와 제주공항이 보였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오션뷰 객실처럼 바다가 가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항공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 제주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실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모든 객실은 제주도의 건축물 고도 제한선 55m보다 높이 위치하여 오션뷰가 아니어도 막힘없는 시원한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창가 옆 소파에 이어 다른 한쪽 끝에는 또 하나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테이블이 높아서 노트북을 하시거나 음식을 올려놓고 먹기 좋습니다. 침대 맞은편 벽면은 75인치의 삼성 스마트 TV가 있는데 객실이 큰 만큼 TV도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모바일과 연결하여 OTT 컨텐츠를 볼 수도 있습니다. TV 밑으로 또다시 보이는 붉은색의 TV 선반이 눈에 들어오네요. 객실 복도의 왼쪽 방향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객실이지만 역시 2개의 세면대와 욕조, 샤워부스까지 널찍합니다. 바닥과 벽면이 모두 밝은색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는 데다가 하얀 욕조 덕분에 깔끔하고 환한 느낌이고요. 침실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더 넓은 느낌이 납니다. 어메니티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같은 발망 제품이 제공되네요. 이외에도 기본 어메니티가 제공됩니다. 드라이기는 중국 제품이네요. 욕실에 변기가 없어서 당황할 수 있는데요. 변기는 복도 중간에 별도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실 입구에는 붉은색 포인트의 큰 장이 있는데 여기 미니바가 있습니다.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와 오설록 녹차, 알타하우스 티백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옷장이 총 3칸이나 있어서 짐을 놓거나 옷을 걸어두기 충분합니다. 객실 봤으니 밥 먹어야죠. 조식은 4층에 위치한 그랜드 키친에서 제공됩니다. 호텔 규모만큼 식당도 엄청 큽니다.
조식 뷔페가 이곳 한 곳이다 보니 정말 크게만 뜬 것 같고요. 음식은 제 기준 괜찮았습니다. 맛도 괜찮고 구성도 다양하며 한식 메뉴도 충분했습니다. 다만 조식이긴 해도 기억에 남을 만한 시그니처 메인 메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바베큐 삼겹살이 있긴 했지만 조금 아쉬웠고요. 디저트에 케이크가 없어서 놀랐지만 독특하게 과일 데니쉬 5종이 제공돼서 좋았습니다. 5성급 호텔이고 그랜드 하얏트인이 기대치가 높은 것이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평균을 상회하는 구성과 맛입니다. 사실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엄청나게 다양한 식음업장입니다. 호텔 내에 무려 14개의 식음업장이 있는데 가격대도 다양해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일단 주목할 만한 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38층의 스테이크하우스와 라운지 38 그리고 포차입니다. 굳이 투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겸 식당에서 한 끼 하시는 건 의미가 있겠죠. 한국식 모던 포장마차를 모티브로 만든 포차는 고급진 푸드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메뉴를 한 곳에서 드실 수 있고 가격도 호텔치곤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없이 방문하기 좋았습니다. 스테이크하우스는 스테이크와 시푸드 요리를 제공하는 양식 레스토랑입니다. 저는 점심에 3코스 런치 메뉴를 먹었는데 가격도 괜찮고 맛과 서비스, 뷰도 훌륭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스테이크하우스 건너편에 라운지 38이 있는데요. 점심에는 라운지, 저녁에는 바로 운영이 됩니다. 전망 보시며 차 한잔 하셔도 좋고 블루베리, 유채빙수 드시고 가셔도 좋겠네요. 4층 1식당 유메야마에서는 3-4만원대의 런치 메뉴가 알차고요. 저녁엔 스시나 테판 오마카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비의 갤러리 라운지, 고급 한우구이 전문 농나무, 이탈리아 레스토랑 카페 8, 중식당 차이나하우스와 허거를 취급하는 제주 핫팟 등 호텔을 벗어나지 않고도 웬만한 종류의 음식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4층 그랜드델리에서는 오후 9시 이후부터 20% 할인 행사도 진행하니 야밤에 사부작 먹을 빵 챙겨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야무지게 배채웠으면 지금부터는 호텔 부대 시설을 살펴볼까요? 호텔은 8층의 야외 풀데크와 6층의 실내 수영장까지 2개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오픈 직전에 투숙해서 멀리 구경만 할 수 있었는데요. 28m 인피니티 풀과 7m 키즈 전용 풀, 그리고 2개의 자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8m 높이의 높은 천장이 돋보였지만 크기가 크진 않았고요. 야외 수영장 오픈 전에는 키즈풀이라는 악명도 있었는데 좀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실내 수영장에 있는 6층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호텔과 비교해 제주도에 있는 호텔 헬스장은 참 소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랜드 하얏트 제주 헬스장은 제주도 호텔치고 잘 꾸며놨고요. 테크노짐의 최신식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잡고 운동하시기엔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근손실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호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K-패션 쇼핑몰 한 컬렉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있는 제주 드림타워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떻게 이 거대한 복합 리조트가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과 중국의 녹지그룹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한 한중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타워 건설에 참여한 시공사도 중국 건축고본 유한공사가 맡으면서 중국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호텔이라는 말이 많았죠. 게다가 제주도의 건축물 고도 제한선을 훨씬 상회하는 169m의 쌍둥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어디서든 한라산이 보이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쳤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드림타워의 사업구조는 중국 녹지개발이 현재 오픈하지 않은 타워 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롯데 관광개발이 오픈한 타워 1과 리조트 나머지 전부의 지분을 가진 형태입니다. 단 중국 녹지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타워 2 호텔 레지던스 850개 객실은 전부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분양을 받은 수 분양자로부터 롯데 관광개발이 20년간 장기 임대하여 드림타워 전체를 그랜드 하얏트 제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부터 중국 자본은 빠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국 타워의 건설과 분양까지는 중국 자본이 참여한 게 맞지만 호텔 개장 후 타워의 소유권과 호텔 운영에 대해서는 롯데 관광개발과 그랜드 하얏트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드림타워의 지분 문제와 관계없이 호텔 내에서 중국색이 강하게 느껴지는 점은 별개의 일입니다. 실제 롯데관광개발이 그랜드 하얏트를 호텔 운영사로 결정한 배경도 그랜드 하얏트가 중국인들에게 최고의 호텔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호텔의 주된 수익원이 될 카지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인 LT 카지노는 오는 5월 개장할 예정인데요. 카지노의 주된 고객이 될 중국 관광객이 호텔의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카지노가 위치한 호텔 저층부에 중화권 시금업장이 3군데나 있을 수밖에 없고, 역시 카지노 근처로 K패션 쇼핑몰을 입점시킨 것도 일맥상통하는 전략입니다. 호텔 인테리어에서 자주 보이는 붉은색, 금색 사용 역시 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겠죠.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획된 호텔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투숙객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 지어졌든 좋은 가격에 좋은 투숙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순수하게 호텔 시설과 투숙 경험만 보고 평가한 또떠남의 총평을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제주도에 이만한 호텔 거의 없습니다. 스탠다드 객실인데도 스위트 못지않은 객실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넓고 큰 시설과 다양한 시금업장, 거기에 오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서비스와 직원 응대까지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 취향이겠지만 인테리어에서 아쉬움이 남고요. 호텔 규모와 도시명 리조트라는 컨셉에 비해 수영장도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호텔의 위치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할 때 국내 여행객들은 대부분 제주만이 가진 아름다운 바다와 여유 있는 풍경을 기대하실 텐데요. 저는 그런 이유에서 절대 제주 도심에 숙소를 잡지 않습니다. 특히 그랜드 하얏트가 위치한 노영동 일대는 제주시에서도 차가 많이 막히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 여행의 전 여정을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입도하는 여정의 앞부분이나 떠나기 전 여정의 뒷부분에 하루 이틀 정도 큰 이동 없이 공항 근처에서 호캉스하며 쉬다가 간다고 생각한다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은 객실이 큰 만큼 비싸긴 하지만 중문에 있는 신라 롯데 조선과 비교하면 오히려 다소 저렴한 수준입니다. 비수기 평일 가격은 최저 20-30만원대에도 가능하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탠다드 객실은 어차피 구조가 똑같고 뷰의 차이만 있는데 바다가 멀어서 오션뷰가 큰 의미가 없고요. 층수도 어느 층을 가도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어서 그냥 침대만 선택하셔서 제일 저렴한 방으로 예약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도 물론 준비되어 있는데요. 호텔 내 다양한 가격대 시금업장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굳이 라운지 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한 투숙이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호텔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문의 신흥강자 그랜드조선 제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